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만 김 위원장을 설득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거둔 일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4일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들 장소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의 일부분이 되겠다는 약속을 한 곳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란 점을 인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실제 핵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진전시키는 최선의 길이 북한과 가장 높은 고위급에서부터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란 점을 믿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거둔 성과가 많다며 특히 북한의 무기 실험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한 이래 적어도 현재까지 김 위원장을 설득해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 역량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면서 김 위원장이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서 말했던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보유한 핵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때 북한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거둔 여러 성과를 길게 나열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도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과 관련해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룬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못한 데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대표와 주한 대사 등을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한 정권이 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폼페오 장관의 성과 언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문제는 해결의 기회를 잃었다며 폼페오 장관이 그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외교적 기술이나 끈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핵과 더 강력한 핵무기를 비롯해 더 많은 미사일과 강제 수용소를 갖고 있다며 폼페오 장관의 성과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은 2019년 한 해 미사일 발사를 통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유엔 결의 위반을 자행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북 대화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없었다는 것은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0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인데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과도한 국경 봉쇄를 하면서 지원 물품 반입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임기를 마친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4일 공개된 안보리 제출 연례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과 산하기구, 기타 국제기구의 제재 면제 요청 30건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승인한 38건보다 8건 감소한 것으로 대북제재위원회와 각 유엔 회원국들 관련 기관사의 교신 횟수 역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제재위가 대북 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90개 유엔 회원국 관련자 등과 총 303회 교신을 했지만 작년에는 72개의 유엔 회원국 관련 기관 등과 모두 251차례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제재 면제 승인 규모가 줄어든 것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장기간 봉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후봉사단 담당관은 앞서 VOA에 국경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이 지원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제재위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 봉쇄로 지원 물품 반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의 신청이 줄어든 겁니다. 스위스의 비정부 기구인 ACAPS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인도적 지원 접근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은 바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물품 조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대북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면제 요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보건 상황이 열악한 북한에 코로나 대응 방역 협력과 지원을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우리식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과도한 국경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국제사회와 코로나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 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유엔과 민간단체들의 지원 역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를 경시하고 있다고 국제 반핵 단체들이 보고서에서 규탄했습니다. 스위스의 바젤 평화사무소 등 5개 반핵 단체들은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사용을 국가적 목표로 공표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1인당 국내 총 생산 1,700달러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20개 나라에 속하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송수단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적, 경제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가난 등 북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핵무기 개발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를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제131차 심의를 열고 북한과 아이슬란드, 말라위 등 11개 나라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다고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평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공개한 인권증진 행동전략 5개년 비전과 정책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적극적 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고 가시적인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형성되는 등 북한 인권 대응 방식에 대한 사회적 견해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표로 실태조사와 북한 인권 포럼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인권 피해자들을 대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